오늘 코스피 마감 어땠습니까? 오늘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3.86% 하락, 그다음에 코스닥도 3.57% 빠지면서 코스피는 5,300까지 갔잖아요. 근데 일단 5,100까지 후퇴를 했고 이제 코스닥도 1,100선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간밤에 이제 일종의 AI 쇼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요즘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특히 AI 관련해서는 AI가 AI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엔트로픽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클로드 코워크라는 일종의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내놨는데 이 성능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뭐 법률, 세무, 회계부터 해서 AI 비서의 거의 끝판왕이 나오게 되니까 아니 이 정도라면 굳이 다른 뭐 이런 AI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몇십 조씩 투자해가지고 자본 지출을 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 방점, 퀘스천 마크가 찍히게 되면서 뭐 엔비디아도 물론이고요.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AMD도 거의 뭐 폭락세였거든요. 17%. 그러면 당연히 그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도 영향을 미치겠죠. 마이크론도 10% 가까이 빠지면서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 또 SK 하이닉스도 오늘 각각 5.8%, 6.44% 급락을 하면서 전체 시장을 좀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코스피 5천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지난 한 열흘 정도 좀 추이 그래프를 좀 준비했는데 그걸 좀 보면서 분석을 좀 부탁드려 볼까 해요. 네. 우선은 그 1월 28일부터 30일 사이의 지수를 보면은 5,170에서 5,224 수준으로 좀 서서히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월 2일 장에서는 5,224 선에서 한 5% 넘게 이제 급락하면서 또 조정이 됐고요. 일단 여기서 짚어보면 상승 추세가 서서히 진행되다가 급락 조정 신호가 온 것. 네. 이거는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저기 그래프를 보시겠지만 이 일을 한번 보시겠죠. 예. 저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워시 쇼크라는 것이 전체 세계 자산 시장에 쇼크를 줬는데요. 예. 케빈 워시라는 이제 사람 때문입니다. 이 케빈 워시가 누구냐면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제롬 파월 연준의장 다음에 신임 연준의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 그래서 이제 몇몇 후보들이 많았었잖아요. 케빈 헤셋도 있었고 밀러도 있었고 릭 리더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명한 사람이 이 케빈 워시였는데 네네. 케빈 워시의 과거 이력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돈 많이 풀고 막 금리 막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돈 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이 있었던 네,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비둘기가 아니라 매파 아니야? 그러면 금리 안 내리는 거 아니야? 돈 안 풀 텐데 이런 걱정들이 갑자기 퍼지면서 네. 주식도 저렇게 빠졌지만은 뭐 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1%가 폭락을 하는 그런 거였었는데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또 대급등을 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그래프 다시 보여주시면 예. 6%대 반등 보였고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약간 롤러코스터 같아요. 그렇죠. 최근 2주간 코스피 추이가 지금 상승했다가 조정됐다가 반등했다가 또 기록 경신하고 이 시장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저 2일에서 3일은 또 뭐냐면 알고 봤더니 케빈 워시라는 사람 그렇게 또 뭐 시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야. 결국 트럼프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뜻에 따를 거야. 뭐 이런 또 다시 안도감이 나오면서 나오게 됐었는데요. 이런 재료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수급입니다. 예. 이제 머니 무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저기 가나 머니 무브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돈이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느냐? 주식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단 1차는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고 은행 다음 타자는 코인 다음 타자는 서학개미 다음 부동산 이런 일종의 머니맵이 로드맵이 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돈 들어오고 있는 곳 은행에서부터의 머니무브를 먼저 현황을 말씀드려 보면 네. 1월에 시중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 통계를 봤더니 22조가 줄어든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거든요. 뭐 별 사건도 없는데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은 주식으로 흘러나왔을 거다. 왜냐면은요. 지금 증시 예탁금, 고객 예탁금은 하루에 10조씩 들어와요. 많이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111조도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금을 예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실은 좀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정기 예금도 1월에 2조 4천억 넘게 해지를 해버린 겁니다. 멀쩡한 정기예금을 왜 해지했을까? 이 돈 역시도 은행으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원래 1월은 많이 갚아야 됩니다. 이제 성과급도 들어오고 하니까. 근데 역대 최저로 안 갚은 거예요.
왜 돈 생겼는데 신용대출 안 갚았지? 다 주식으로 온. 그러니까 은행에서부터의 머니무브가 쭉쭉 오게 되면서 지금 놓고 보면 앞서 그래프 사이에 보면 뭐 2월, 뭐 1월부터 쭉 나오게 됐는데 이제 세 개의 수급 주체가 있죠.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있는데 개인은 뭐 샀다 팔았다도 했긴 했겠지만 크게 보면 무조건 매수입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도 뭐 샀다 팔았다 중간에 있지만 큰 틀에서는 매도. 그리고 기관이 중간에서 조율자 역할을 좀 하고 있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겐다 이런 와중에 좀 오늘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 체크를 해봤는데 예. 오늘 놀라운 대기록이 하나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뭔가요? 뭐냐면 네.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기준으로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산 기록이 오늘 나왔는데요. 역대 기록을 놓고 보면 우리 코로나 때 네. 그 2021년 2월에 하루에 4조 5,800억을 산 게 그동안의 1위였었는데 이게 앞서 표해봤던 그 2월 2일 날 있지 않았었습니까? 주가 급락했을 때 얼마를 샀느냐? 4조 5,800억을 사가지고 기록 경신했다. 개인이 거래소에서 하루에 4조 5,800억을 사라고 했는데요. 어허. 오늘요. 예. 지금 가집게 상황이긴 하지만 6조 7,700억, 6조 7,700억, 거의 6조 8천억을 지금 하루에 산 걸로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거래소만의 기준이고 코스닥을 거의 9천억을 샀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입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우리 개인이 거래소, 코스닥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8조 원에 육박하는, 7조 원에 하는 이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제가 앞서 머니무브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저도 놀란 게 하루에 이렇게 7조 원 이상을 주식을 산다. 그 정도로 엄청난 머니무브, 주식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종목을 보면요. 어제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0조 원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코스피가 잘 오른다고 느낀 종목이 지금 또 SK 하이닉스가 또 있고요. 그러면 지수를 보면 삼성전자, 탄력을 보면 하이닉스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코스피는 어느 쪽 시장이 좀 맞다고 보면 되나요? 근데 둘 다를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이거 탄력과 지수를 나누지 말고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6조 7,700억을 샀잖아요. 이 산 돈 중에 거의 한 70% 이상은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으로 거의 개인들이 올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반대로 개인이 이렇게 6조 8천억을 샀다면 외국인이 그만큼을 좀 판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외국인은 뭘 팔았느냐?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거의 대부분을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왜 이렇게 이런 승부가 나오게 되느냐? 학습 효과 같아요. 저번에 이제 2월 2일 날 빠졌을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다가 다음 날 뭐 삼성전자가 11%라는 폭등이 나오게 되니까 개인들도 오늘 삼성전자가 한 5% 빠지고 하이닉스가 6% 빠졌거든요. 미국장의 마이크로는 10% 폭락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좀 덜 빠진 편인데도 왜 이랬나 좀 보면 개인들이 오늘 사두면 내일 반등 나오면 내일 이게 하루 만에 거의 10%를 먹는 장이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넣는 데 있어서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런 좀 풀베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파악이 되는데 네. 다만 이런 머니무브, 큰 수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어서 주식은 항상 이렇게 완전하게 낙관하는 순간 늘 뒤통수를 때리거든요. 예, 예. 이 점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이제 새 기관의 새 주체의 플레이를 얘기했잖아요. 개인은 개인은 기관. 계속 사는 네. 거고 외국인 현재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이 이제 중간에 조율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내일장이 열렸다고 쳐볼게요. 뭐 내일장은 누구도 모르는데 만에 하나 오늘 밤 미국이 또 빠져서 또 이제 하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면 지금 은행에서부터 이 돈 들어오는 머니무브를 보면 내일 개인도 또 한 뭐 4조 5조 또 살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외국인은 팔겠죠. 기관이 그동안에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는데 만에 하나 외국인 편에 서면서 기관 투자자가 오히려 주식을 파는 쪽으로 붙어버리면 개인들이 상당히 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100%라는 거는 늘 없습니다. 과거에 10번이 그랬다고 해서 오늘 11번째 똑같은 패턴이 작용되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 또 비투자는 늘 하지 마시고 너무나 뻔한 얘기 하네 하시겠지만은 그게 맞기 때문에 뭐 수백 년간 나오는 주식 격언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하여튼 참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 두 종목 지금 못 사서 불안해하는 게 좀 정상인 건가 아니면 좀 기다리는 게 정상인 건가 할 텐데. 고민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샀다는 거는
그냥 찾아서 포모 현상으로 그냥 들이밀었다라는 것밖에 좀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액수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거래소를 하루에 6조 8천억, 그다음에 코스닥까지 합치면은 뭐 7조 8천억을 주식을 샀다라는 것은 글쎄요. 물론 이 대기록이 내일 깨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머니무브가 크다라는 거고요. 예. 은행이 끝이 아니라 지금 코인이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코인 시장으로부터 또 서학개미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해볼 부동산 자금까지에 대한 그런 로드맵도 분명히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